어떤 대가를 바래서 이 거리 위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어 행복하고 나눌 수 있어 즐거울 뿐이죠. 부천에 오면 만날 수 있는 거리의 천사들, 이들이 전하는 희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막 동이 튼 새벽,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아침을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모범 운전자회 사무실인데요. 이른 시간이지만 이곳의 아침은 늘 분주하기만 합니다. 바로 모범 운전자회 회원들이 매일 아침 늦는 법 없이 이곳을 찾아오기 때문이죠. 오자마자 바삐 나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어떤 일을 하려는 걸까요? 운전자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가 각자 다 배치 장소로 지금 배치할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자를.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곳에 모여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어쩐지. 영업용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회사 택시나 개인 택시나 아니면 개별 용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혼잡한 시간대나 무슨 갑자기 교통이 복잡한 시간대,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런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저희는. 1976년 남부 모범운전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곳은 교통보조 근무 및 거리질서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쿨존 캠페인, 어르신 효도 관광, 농촌 일손 돕기 등 도로 밖에 도움이 필요한 곳 또한 어디든 달려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각자 배정받은 장소로 출발. 본격적으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시작하러 갑니다. 같이 따라가 볼까요? 몰아친 겨울 한파로 거리가 꽁꽁 얼었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는 도로 위 자동차들의 질주도 매섭기만 한데요. 거리의 사람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 이렇게 혼잡한 출근길엔 위험천만한 일이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로 위에 선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책임감도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운전을 전문직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막혀 있는데 지나갈 때 서로 엉켜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게 모범운전자 하기 전에 제복 입고 하는 걸 보면 참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98년서부터 지금 18년, 19년 정도 돼가는가 봐요. 물론 그 오랜 세월 아침마다 도로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성난 시선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죠. 무엇보다 자비로 봉사활동 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니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자 회원들이 조금씩 내서 전기요금도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니까 조금 힘들고 그렇습니다. 수신호 해주는데 일부 모르는 운전자분들은 경찰도 아니면서 나와가지고 왜 못 가게 막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 조금 애로점이 있고요. 날씨가 굳을수록 더욱 서둘러 봉사활동을 하러 나온다는 이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건 단 하나, 안전한 도로를 만들자는 것뿐이죠. 게다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보람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심는 거는 무슨 보람을 갖고 합니다. 혹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예, 아직은 그런 마음 없고 앞으로도 한 10년은 좀 더 할 각오가 있습니다. 제가 남들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없고 이런 거로밖에 제가 해드릴 수 없겠다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봉사활동 그냥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 번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건너세요. 건너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게다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건네는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에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아, 예. 많이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럴 때면 추운 날씨로 얼었던 몸도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보람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추울 때나 더울 때 여기 하고 있을 때 그 운전사나 시민들이 수고하신다고 할 때 또 소통이 원활히 이렇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잘 풀릴 때 그럴 때가 그냥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만둘 생각은 없고요. 그냥 무슨 대가나 이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꾸준히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도 교통자원봉사 완료입니다. 바삐 흘렀던 봉사활동을 끝내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교통안전자원봉사자.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던 오늘 피곤하시지는 않을까요? 아주 기분 좀 좋습니다. 지금 뭐 봉사하고 왔는데 그냥 뿌듯합니다. 그냥 아주.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어나기 싫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내 주어진 임무다 생각하고 시간 되면 어김없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 봉사하시느라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봉사활동을 다녀온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 이제야 꽁꽁 얼었던 몸을 녹입니다. 어머님은 좀 힘들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이 봉사하느라고 힘든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하고 또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제 그 봉사자로서 이제 조금 가정이 비겁한 건 사실이지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자원봉사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서로 이제 조금씩 희생하고 살고 있지요. 이러네. 아내 역시 적십자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들의 삶은 닮아만 가는데요. 평생 서로의 곁을 지키자 약속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벌써 반백년 넘게 서로를 마주하며 함께해온 길.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자. 부부가 꾸는 꿈은 같았습니다. 제가 또 봉사를 하니까 집사람도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좀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집사람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조언을 또 제가 받아요. 그러면 또 저도 또 역시 또 집사람에 대해서 뭐 한다 그러면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서로들 그 봉사하는 데 대해서 조언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자원봉사가 일상이 되었다는 부부. 이들이 쌓아온 지난 삶이 집안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뭐 크게 도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회에 일어나서 조금 보탬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유 있어서 봉사한 건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어도 봉사하는 데만큼은 시간 안 아끼고 가서 봉사를 했고, 지금 젊은 층에서 좀 많이 봉사 활동을 좀 하고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으면은 좀 그런 보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오늘 뭘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 나가보려고요. 자, 이번엔 아내를 응원할 차례죠. 네, 나가야지. 다녀와. 네. 네, 참으로 예쁜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곳 부천 송내역에 오면 이 부부만큼 따뜻한 사람들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바쁜 걸음만을 재촉하는 도시 속 사람들 사이로 따뜻한 사람 냄새가 폴폴 풍기는 향기내 급식소가 있습니다. 노인들과 노숙자들의 한 끼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급식소는 올해 한 사회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웃사랑이 뜨거운 곳입니다. 이곳은 매일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시는 곳이고요. 이번에 매일 한 120여 분에서 한 150여 분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이제 아침에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배식을 해야 되는 때문에 또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시니까 항상 바쁘고요. 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주고 계세요.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많은 이들의 도움과 마음이 모여 향기내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봉사를 많이 했어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마침 또 친구가 여기 산다 그래가지고 저는 6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저 위에 저 먼저 오신 분들은 뭐 16년, 뭐 17년, 뭐 5년, 뭐 7년, 8년, 저는 좀 늦게 왔어요. 왔다 갔다 하면 한 10년 정도 오고요. 시간 날 때마다 오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힘든 건 없으세요? 가끔 뭐 힘들거나 짜증날 때도 있지만 또 그 순간뿐이고요. 또 지나고 나서 또 보람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능숙한 솜씨로 약 15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배식의 꽃, 밥과 국은 고현 씨가 맡고 있고 아무래도 급식소는 청결이 가장 중요하겠죠. 설거지는 늘 기봉 씨 몫입니다. 준비 완료 후 배식은 혜선 씨 담당입니다. 홀에서 서빙하고 전체적인 거 제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거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밥 담당. 밥 담당. 왜 밥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성 봉사분들이 그 무거운 거를 잘 못 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힘이 있으니까 그래 밥하고 국을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팔 보시고 덩치도 보시니까 안 그렇습니다. 보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거기랑 좀 다르게 네. 힘이 좀 많으세요? 예, 힘이 좀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거지가 쉽지 않아서요.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쉬운 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이들의 노력이 모여 어르신들의 든든한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점심시간이 되자 향기내 급식소 앞엔 어느새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줄이 정말 기네요. 자주 오세요? 자주 와요. 아주 된장국이 맛있어. 맛있게 변화먹고 사장님이 말 수도 없고 잘해준다고 소문나고 많이 소문나서 수원서, 서울서, 인천 어디 다 와서 한대. 밥 잘해주니까 그게 좋지 뭐. 노인들이 밥 먹는 게. 향기내 급식소 정말 인기 짱입니다. 어느새 식당 안이 꽉 들어찼습니다. 점심 반 한 끼지만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아주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에 늘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원봉사자들. 게다가 이처럼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에 보람도 2배, 기쁨도 늘 2배라고 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네요. 제일 맛있어. 국이 제일 맛있어. 여기 자주 오세요? 예, 매일 와요. 날마다. 이게 매일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심심하고 맛있게. 식사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게 잘해줘. 맛있게 드셔야지. 두개 드시고. 어르신들의 칭찬에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바쁘게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에 보는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피어나는 것 같네요. 친구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여기에 후원을 해주러 한번 왔는데요. 그때 이제 봉사자가 모자르다는 그 사장님 얘기 듣고, 예, 그때부터 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급식소 한켠에서 묵묵히 굳은 일만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는 것이 운영 철칙이라고 하네요.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 미안해하고 너무 이제 고마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조금 저도 좀 미안해지고 또 이분들한테도 좀 자존심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은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터 그냥 우동 끓여드리는 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우동으로 드리다 보니까 한 달 정도는 이제 그래도 맛있게 드셨었는데 그게 뭐 한 달 되고 2달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밀가루 음식을 계속 드시다 보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못 드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이게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달 되는 시점부터 이제 밥을 해서 나눠드리고 했어요. 15년 전 향기내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절대 끼니를 거르지 말자는 생각에 명절날에도 쉬는 법이 없었죠. 밥 한 그릇 싹싹 비우고 건네는 웃음 덕에 힘든 줄 모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온 향기내 급식소. 이름만큼이나 사람 냄새 그리고 진한 사랑 냄새가 폴폴 풍기는 것 같죠. 어느새 점심시간도 막바지에 이르고 하나둘 어르신들이 식당을 떠납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자원봉사의 일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들에겐 또 매일의 따뜻한 점심시간이 기다리고 있기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고되다고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곳을 향한 발걸음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등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서 혼자 밥 접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드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르신들을 맛있게 드셨을 때 그때가 최고 보람되게 먹죠. 어떤 할머니는 뭐 이렇게 편지하고 이렇게 용돈을 모으셔갖고 편지하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할머니도 계셔요. 예,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감사하죠. 그런 그럴 때 진짜 보람이 느끼시죠? 네. 이곳의 향기를 채우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고맙다 건네는 인사말에 오히려 따뜻한 선물을 되받습니다. 덕분에 향기내 급식소는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써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식당 밖에서도 향기내 급식소의 희망 향기가 진하게 풍기나 봅니다. 주말이면 송내역 앞에선 급식소를 위한 모금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가 없이 이곳을 찾는 가수들의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직업이 원래 MC예요. 아, MC 하고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는 제가 원래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런 활동을 예전에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로 재능 기부하러 온 거예요. 향기내 급식소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작된 모금 공연.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곳을 찾은 가수들에게 임성택 대표는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힘들게 공연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모금으로 얻어지는 또 이 금액이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노래를 불러보지만 오늘 쌀쌀한 날씨 탓에 공연장은 썰렁하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안타깝게도 해마다 마음을 보태는 시민들의 발길은 적어져 갑니다. 하지만 한끼의 급식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의 마음은 점점 늘어갑니다. 송내역을 비추던 해가 저물고 퇴근길 사람들이 붐비자 다행히도 모금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의 마음이 통했던 거겠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직접 노래를 신청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신우가 뭐예요? 아, 시계바늘. 저 어르신께서 모금함에 돈 넣으신다고 시계바늘 해달라고 그래서요. 시계바늘 하나. 그럼 해드려야죠, 뭘. 덕분에 공연장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저도 전달하고 싶어서 노래로도 전달하고 그리고 작은 그냥 마음도 좀 넣은 겁니다. 한 끼 식사로 연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나누려는 이들이 행복을 채워준 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어느덧 공연도 막바지에 이르고 시간 다 됐죠? 정말요? 네.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멀리서 보면 거리의 사람들은 도시의 풍경을 채우는 모습에 그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막한 거리에서 우린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 건넨 값진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죠. 계속 향기네가 이렇게 꾸준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잘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거리 위에 있을 겁니다. 함께 마주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눔의 마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